네가 집 살 돈이 있어? 친했던 동료가 제가 이제 진짜 집을 사야겠어 라고 말하자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보더라고요. 아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집을 가진 자기는 우위에 있고 미혼 여성인 너의 경제력으로는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불가능하다. 이 전제가 너무나 당연한 기본값으로 깔려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그게 정말로 미묘한 건데 말이죠. 사실 그 전에도 제가 집을 사야 할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늘 그랬어요. 뭐하러 집을 사? 너는 곧 결혼할 텐데. 그런 말들은 실제로 저에게는 독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날 거라는 달콤한 말이었죠. 남편 될 사람이 해주겠지? 결혼할 때 둘이 합치면 되겠지? 하지만 실체는 고작 돈 없는 미혼 여성이라는 무시 섞인 시선이었죠. 그때 티는 못 냈지만 믿었던 동료에게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오늘 저는 조금 아픈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 될 사람이 해주겠지 하며 자립을 미뤄왔던 제가 어떻게 그 막막함을 뚫고 거의 100번의 정약과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지요. 특히 하와이 대저택이나 시클릿 같은 끌어당김 영상을 보며 확언과 필사에만 매몰되어 아직 달라지는 결과를 얻지 못한 분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에게 최소 1년은 앞당겨줄 실전 지도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자. 나도 집을 사자 라고 막상 다짐은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닥치는 대로 재테크, 부동산 등 여러 책을 읽고 많은 유튜브를 검색하고 있는 중 우연히 하와이 대주택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떴습니다. 그 지독한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처음 잡은 게 그 영상이었고 끌어당김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구체적인 목표, 2025년 나는 한강뷰가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를 매일 100번 쓰고 100번 말하면 제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 당시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노트를 채워가던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요. 평소에 같이 확언을 적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부자가 될 거라고 믿는다면 그냥 방 안에서 10,000번 쓰기만 해도 다 된다는 게 정말 말이 되나? 시중에 나온 수많은 자기계발서나 끌어당긴 콘텐츠를 보면 다 비슷해요. 성공합니다. 자기 확신을 가져라, 잠재의식에 새겨라. 저도 그 말대로 제 확신을 키우는데 온 힘을 다했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확신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우주가 다 가져다 준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만히 있는 저에게 가져다 주는 걸까요? 사실 진짜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은 방 안에서 펜을 굴리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그 확신을 증명할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물론 필사가 무의미했다는 건 아니에요. 바닥난 제 자존감을 붙잡아 준 건 분명 그 시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상상이라는 안전한 방에 숨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진짜 확신은 내 펜끝이 아니라 행동이 쌓여 완성된다는 걸요. 그 6개월의 공백이 나중에 얼마나 뼈아픈 기회비용이 됐는지 몸으로 부딪히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내향적인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적극적인 행동은 성선화 기자님의 부동산 레터 구독이었어요. 월 10,000원 내고 구독하는 게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니 얼마나 제가 내향적인 줄 알겠죠? 저는 원래 배움에 돈을 쓰는 게 제일 아까웠던 사람이에요. 학생 때야 학교 다닐 때 미술, 피아노 선생님한테나 배웠지 재테크는 그냥 혼자 공부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새벽에 필사노트를 덮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레터도 있고 검색도 해가면서 청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당첨 확률이 0.1%라면 100번, 1000번 넣는 게 유리하겠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이었죠. 한때 로또 청약 등으로 매일 기사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살릴 길은 여전히 로또 청약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다시 희망에 매달린 거죠. 이렇게 내 인생에 꾸준하게 해본 적이 있을까 싶게 매일 아침 청약 일정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넣었고 매일매일 떨어졌습니다. 파주의 인기 없는 단지 3대 1의 경쟁률도 떨어지고 지방 청약도 떨어지고 부동산 집값이 고공행진할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부동산 침체기가 왔을 때 마침내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되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겁을 줬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로또 청약인데 나는 제값 주고 사는 게 맞는 건가? 10년의 재당첨 제한을 여기다 쓰는 게 맞나?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공포가 저를 깨웠습니다. 매일 집, 회사만 반복하던 매몰된 삶에서 처음으로 눈을 뜨게 해준 거죠. 저는 닥치는 대로 전문가의 부동산 레터를 구독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임장을 시작했어요. 그곳의 입지를 확인하는 건 물론이고 청약되는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인지 확인하려면 주변 아파트의 시세 또한 확인해야 되었었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내향적인 저도 뭐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확인해 보니 지금은 침체기지만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확실한 자산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필사나 확언을 하는 방안의 희망보다 현장의 확신이 저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었고 청약된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낮은 가격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사고 싶었지만 당장 제가 가진 돈과 부동산 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이 선택이 차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청약 대비 현재 실거래가로 10억 정도 올랐네요. 이 경험이 막연한 상상 속에만 있던 저를 실전 투자의 세계로 뛰어들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또 방법을 몰라 한참 헤맨 시간을 1년 넘게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시간이 걸렸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무엇이든지 저처럼 희망을 주는 문구에 매몰되지 마시고 무엇이든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하세요. 물에 빠져서 수면 위로 올라와야 그 사람을 구한다는 거야. 수면이 올라와 있어도 나 살려줘요! 라고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적극적인 행동은 거창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 따지면 청약 앱을 깔고 오늘 당장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 혹은 내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것. 그게 방 안에서 학원 100번 쓰는 것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끌어당김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미혼 여성이니까 집 사는 건 나중이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버려주세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자립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혹은 이 영상을 보고 행동으로 다짐해 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자신의 다짐의 행동을 남겨주세요.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